세운 셈인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아침이죠. 삼성전자는 꼭 아침에 그 개장하기 직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바람직한 타이밍입니다. 마감 후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시장의 오해나 시장의 착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잠재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확정 실적도 아침에 발표를 해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주가 향방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서 이로써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건데요. 당장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될 거고요. LG전자, 포스코, 그리고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날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등의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됩니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당장 내일로 본다면 현대차는 아마도 포스코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4분기 실적 부진할 겁니다. 포스코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만 한 가지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최근에 현대차나 특히 기아차가 크게 내려가는 것은 멕시코의 공장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대위아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삼성전자 실적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뭐 이 내용은 듣는 이에 따라서 좀 지겨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전체 실적은 앞에서 앵커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매출은 큰 변화가 없고요. 영업이익도 지난 잠정치 9조 2천억과 큰 변동 없이 9조 2,200억, 한 200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50.2% 증가된 수치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확정치를 발표할 때는 각 섹터별로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다는 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좋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의외로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IM 부분인데요. IM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전 2분기 영업이익은 불과 3분기죠. 3분기 갤럭시 쇼크가 있을 때 영업이익은 불과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 IM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무려 2조 5천억 원이나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영업이익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선방보다는 선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죠. 매출은 2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률이 10.7% 정도 돼요. 상당히 어려운 상태 하에서 많은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지어 LG전자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 분야에서 IM 부분에서 현재 영업이익이 10.7%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특기할 만한 성적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반도체 부분만 따지면 현재 일단 영업이익이 현재 4조 9,500억, 매출은 15조 원 가까이 됩니다. 예상은 물론 좋게 봤죠. 반도체 상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 시장 전문가들은 처음엔 4조 약간 넘어갈 것이 했던 건데 4조 중반대 이렇게 봤었죠. 4조 후반대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 전에 컨센서스였었다는 건데,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그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4조 9,500억. 거의 5조 정도 나왔다는 건데, 이 수치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장 좋았던 것이 재작년 3분기 때입니다.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조 6,600억 원이 나왔고요. 또 지난 분기, 작년이죠. 작년 3분기 때도 좋게 나왔어요. 그 당시 3조 3,700억 정도 나왔던 건데, 그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근 50% 한 분기 만에 개선된 상태로 나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따져도 분기당 5조 치대를 넘어서 아마도 금년 2분기부터는 6조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이 금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에까지 또 그 후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업이익률입니다. OPM,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부분만 따지면 무려 33%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 현재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재 낸드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디램 부분만 따지면 거의 36, 37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형 제조업체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은 거의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불가능합니다. 독점적인, 최소한 과점적인 어떤 지위에 있어야만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현재 업체가 바로 인텔이나 퀄컴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제조업체는 아니죠. 또 애플 같은데, 이런데, 대만의 TSMC 같은데, 이런 데만 현재 아주 영업이익 30%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을 냈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조차도 그 전에 반도체 부분조차도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업이익률을 내게 돼서 글로벌 최상위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갔다. 거기에는 매우 구조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공급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현상이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수요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디램 부분만 따져도 클라우드 서버용으로, 또 모바일용, 요새 오포, 비보, 또 화웨이 쪽에서 현재 모바일용 디램을 입도 선매한다고 하죠.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쪽에서 수요가 넘치고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낸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빅데이터의 시장을 맞이해서 서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죠. 4세대 저장 장치입니다. SSD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낸드 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 반도체는 전 부분이 다 괜찮습니다. 또 현재 비수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업황 의존도가 컸고, 또 계절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의 특성 중에 하나, 치명적인 특성이죠. 현재 비수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 비수기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영원히 소멸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럴 정도로까지 구조적인 장기 호황 시대가 도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여력이 생겨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낸드와 관련된 장비 업체, 코스닥의 AP 시스템이나 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밑그림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IM 부분인데요.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이번에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8. 자, 이것이 최고 사양으로 현재 장착을 할 것이고, 또 AI 인공지능 기능도 역시 이제 탑재가 된다는 거죠. 현재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산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은근히 기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만약에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IM 부분에서만 적어도 4조 원 이상의 분기당입니다. 분기당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잘하면 이를 통해서 사실 금년 영업이익 수준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36조 원 내지 좀 많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45조 원 정도까지. 그런데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반도체 부분이 계속 호주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특히 갤럭시 S8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 50조 원대 영업이익도 그것도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 가능하다 하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목표치는 지금 최고 25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계산상으로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 부분도 좋아요. 특히 중소형 OLED 쪽은 거의 독주 상태입니다. 거의 초격차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더군다나 그 시장은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소형입니다.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무려
현재까지 97%입니다. 완전히 현재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 LCD 쪽도 좋은데 LCD와 관련돼서 물론 약간 업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코스닥의 실리콘웍스입니다. 물론 LG 그룹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그 업황과 관련돼서 주목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LCD 관련 장비주, 또 한채 부품주,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도 보면 파트론이나 했던 오늘 같은 경우 자화전자, 그 전에 아모텍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그러한 한 스마트폰 부품주도 함께 보실 이유가 여기서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